2025년 12월 20일 진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거의 모두가 잊고 있었던 이름, 바로 트러스트 스왑이 갑자기 시장의 중심으로 돌아왔거든요. 정말 극적인 가격 움직임이었는데 이게 과연 화려한 부활의 신호탄일까요? 아니면 그냥 위험한 신기루일까요? 오늘 이 미스터리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자, 일단 이 숫자부터 보시죠. 와, 24시간 만에 무려 82%가 넘게 올랐습니다. 몇 달, 아니 몇 년 동안 계속 떨어지는 것만 보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눈을 의심할 만한 숫자였을 거예요. 근데 가격보다 더 놀라운 게 있어요. 바로 거래량입니다. 무려 2,700%가 넘게 폭증했다니 이건 그냥 가격만 살짝 오른 게 아니라는 뜻이죠. 시장의 모든 관심, 모든 돈이 이 토큰 하나에 그냥 폭발적으로 몰려들었다, 이런 거대한 사건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이 질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게 정말 프로젝트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기적 같은 부활의 시작일까요? 아니면 그냥 반짝하고 사라질 신기루 같은 걸까요? 바로 이게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입니다. 이 엄청난 단기 급등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보면 좀 씁쓸합니다. 지난 1년 동안 거의 70%나 되는 뼈아픈 손실이 있었거든요. 바로 이 극과 극의 상황, 이 엄청난 변동성이 지금 트러스트 스왑의 현실인 거죠. 그러니까 이번 급등이 투자자들한테는 더 충격적이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럼 시간을 좀 뒤로 돌려볼까요? 트러스트 스왑이 처음엔 얼마나 야심차게 시작했는지, 그리고 뭐가 문제였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래야 지금 상황이 제대로 이해가 될 테니까요. 2020년 트러스트 스왑이 처음 나왔을 때 그 비전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안전한 멀티체인 디파이 생태계를 만들겠다. 이 목표 하나로 55개가 넘는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고 7천만 달러 이상을 모았어요. 2023년에는 크립토랭크가 뽑은 최고의 런치패드 1위 자리까지 차지했고요. 특히 러그풀이라고 하죠. 개발자가 돈 들고 날라버리는 거, 그걸 막으려고 스마트락 같은 혁신적인 기술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엔 정말 제대로 된 비전 있는 프로젝트였던 거죠. 하지만 그 화려한 비전 뒤에는 그림자가 점점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시작부터 투명성이 부족하다, 이거 스캠 아니냐는 비난이 계속 나왔고요. 심지어 런치패드 프로젝트에서 돈이 빠져나가서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는 일도 터졌습니다. 결정타는 2022년 말이었죠. 인수했던 팀파이낸스에서 해킹으로 돈이 새어나갔고 결국 2025년에는 주요 거래소에서 줄줄이 상장 폐지되면서 시장의 믿음은 그냥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바로 이 한마디, 이게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과거의 투자자들이 돈을 잃었을 때 트러스트 스왑 측에서 했던 말이에요. 투자자 자산을 지켜야 할 프로젝트가 우린 100% 보안을 약속한 적 없다고 말해버린 거죠. 이건 스스로 신뢰를 걷어찬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이 바로 이 프로젝트가 왜 신뢰를 잃었는지 그 핵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현재로 돌아와 보죠. 이렇게까지 무너졌던 프로젝트가 대체 왜 갑자기 폭등한 걸까요? 그 이유를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일단 트러스트 스왑이 공식적으로 내놓은 설명을 들어볼까요? 활성화 계획이라는 걸 발표했습니다. 뭐냐면 토큰 경제 모델 싹 바꾸고 토큰 쓸 때도 더 많이 만들고 유동성도 개선해서 전체 생태계를 하나로 묶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게 바로 회사에서 내놓은 우리 이렇게 부활할 겁니다 하는 계획서인 셈이죠. 하지만 시장에서는 다른 이야기들도 쏠쏠 나오고 있습니다. 에이, 그 활성화 계획 하나 보고 너무 설레발치는 거 아니야? 하는 분석도 있고요. 그냥 단타 치고 빠지려는 투기 세력이 몰린 거라는 시각도 있죠. 심지어는 새로운 투자자들 꼬시려고 누군가 의도적으로 시장을 조작하는 거 아니냐는 그런 무서운 의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뭐가 진짜 원인인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가격은 이렇게 폭등했는데 시장 전체의 심리를 보여주는 공포 탐욕 지수는 여전히 극도의 공포 상태라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그렇죠. 이번 급등만으로는 투자자들의 깊은 의심을 아직 다 씻어내지 못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시장은 여전히 아주 차가운 눈으로 이 프로젝트를 지켜보고 있는 거죠. 결국 이 모든 상황이 투자자들을 깊은 딜레마에 빠뜨리는 겁니다. 미래의 약속이라는 달콤한 말을 믿고 한번 베팅해 볼 것이냐, 아니면 과거의 실패라는 무거운 짐을 보고 그냥 돌아설 것이냐. 바로 이 갈림길에서 투자자들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딜레마를 좀 더 명확하게 나눠볼까요? 한쪽, 그러니까 강세론자들은 구체적인 활성화 계획이나 과거의 1등 런치패드였던 실적 같은 미래의 가능성에 기대를 겁니다. 반면에 다른 쪽, 약세론자들은 과거의 해킹 사건, 스캠 의혹, 그리고 이미 깨져버린 신뢰라는 과거의 발목을 계속해서 지적하죠. 미래냐, 과거냐, 이 둘의 싸움인 겁니다. 자, 그럼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첫째, 단기 전략. 이건 최근 분위기를 타고 짧게 치고 빠지는 아주 투기적인 접근법입니다. 둘째, 중기 전략. 이건 2026년에 있을 활성화 계획이 성공할 거라는 데에 베팅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장기 전략은 이 프로젝트의 맨 처음 비전이 언젠가는 이루어질 거라고 굳게 믿는 분들을 위한 겁니다. 물론 각 전략마다 생각해야 할 진입가, 목표가, 손절가는 전부 다르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트러스트 스왑. 과연 과거의 실패를 딛고 일어설 만한 충분히 감수할 수 있는 계산된 위험일까요? 아니면 또다시 똑같은 실패를 반복할 운명일까요? 그 답은 앞으로 트러스트 스왑이 어떻게 신뢰를 되찾고 약속을 지켜나가는지에 달려 있겠죠? 최종 판단은 여러분 각자의 몫입니다.